안녕하십니까. 권준욱TV의 권준욱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새해가 돼서 미국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의 2024년 12월 31일자 논문에 H5N1에 대한 논문이 두 편이 실려서 그 중에 한 편은 오리지널 아티클로 실린 것은 미국에서의 그 H5N1 인체 감염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식 논문으로 실렸고 아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한 일정 시점까지의 전체 46건의 인체 감염에 대해서 분석한 사례로서 전체적으로 기술역학적으로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좀 급하게 코레스폰던스, 즉 일단 오리지널 아티클로 되기에는 뭐 그렇고 또 사례가 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러트하기 위한 개념의 하나로 이제 코레스폰던스 형식으로 상황을 보냈습니다만, 이거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질병관리청 그리고 환자를 진료했던 병원의 의사분들이 사례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병원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칠드런스 호스피탈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이제 기술을 했는데, 캐나다에서 최초로 발생한 가축 농장과 관련 없는 인체 감염이자 중증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H5N1 지난 작년입니다. 11월 4일에 13살 소녀입니다. 평소 좀 약한 천식이 있고, 그리고 BMI, 바디 매스 인덱스가 좀 높습니다. 35 이상 되니까 좀 비만한 거죠. 처음에는 한 이틀 정도 컨정티바이티스가 양쪽 눈에 있고 발열이 있어서 내원을 했다가 뭐 별 치료 없이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되니까 기침나고 토하고 설사가 있고, 그러니까 11월 7일에 레스피레이토리 디스트레스, 호흡곤란, 부전 등으로 11월 7일에 다시 응급실을 내원을 했고, 11월 8일에 좀 더 소아과의 ICU에 입원을 해서 결국은 폐좌하엽에 폐렴 그리고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까지, 더군다나 에큐트 키드니 인저리까지, 뭐 루코페니아, 스롬보사이토페니아 등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조프렌지얼 스왑을 통해서 인플루엔자 A에 대해서 일단은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H1, H3 등등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냥 계절 독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만, 전체가 다 음성이 나왔고 다시 이제 검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물론 중간에 인플루엔자 A에 대해서 PCR도 했습니다. 그래서 CT 밸류까지 보게 되고, CT 밸류는 약 27.1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바이럴 로드를 말합니다. CT 밸류는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그 사이클을 덜 돌려도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제 중하다는, 바이럴 로드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11월 8일에 타미플루 투여하기 시작이 됐고, 결국은 N95 호흡기를 달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에크모까지도 들어갈 정도로 중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도 상당히 중증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은 11월 8일 그리고 11월 12일 날 양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검출된 레스피레이터리 스페시멘을 통해서 컬처를 해보니까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5N1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신경이 쓰여지는 것은, 이렇게 검출이 됐는데 안티바이럴 에이전트 3개를 사용했지만 거기에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 이것도 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지놈 시퀀스를 해서 여기서 뭔가 좀 더 사람에게 적응된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기술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클레이드는 23444B이고 지노타입은 D11. 흔히 이제 지금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1의 형태이긴 한데, 그렇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그 아미노산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점점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그런 그 뮤테이션의 적합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viral entry into cell, 세포 내로 들어가는, 특히 in the human respiratory, 사람의 호흡기에 있는 세포에 들어가기에 적합하게끔 유전자가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호흡기 트랙으로 들어가는 세포, 더군다나 enable viral replication, 바이러스의 복제를 더 가능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미 대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을 가지고 이제 심각한 중증의 인체 감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에크모 등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결과 결국 환자 상태는 나중에 스테이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에비던스를 보게 되면 헤마글루티닌 등으로 볼 때 결국 사람의 호흡기의 리셉터에 바인딩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우려된다는 내용을 긴급하게 코레스폰던스로 NEJM에 기고를 했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논문이 실렸더라고요. 앞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작년 3월부터 미국의 텍사스 주 등 많이 등장을 하고, 이게 점점 자꾸 신형 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가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 되는데, 특히 이 사례의 경우에는 all 3 antiviral agent에도 효과가 없었다. 물론 이제 초기를 지나서 상당히 중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나라 안팎으로 여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H5N1이 혹시라도 노블 인플루엔자, 신형 인플루엔자로 사람 간 전파가 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한다면 일단 시간 문제라고 보고, 미리 시중에서 이미 타미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제는 있습니다만, 제가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이번에 안타까운 우리 제주항공의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언제든 예기치 못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그 글로벌 팬데믹이 만약 우리나라에 뭐 즉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증의 호흡기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지금 이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이 노블 인플루엔자가 등장하면 약 100년 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의 경우 W자형의 그 중증도, 즉 W라는 거는 알파벳 W는 연령으로 볼 때 영유아들 그리고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가운데 젊은 남성에서 발생이 많았는데, 최소한 신형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U자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소아 환자까지 포함해서 과연 호흡기 쪽에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에크모와 시설, 뭐 시설은 그렇다 치고 이걸 감당할 의료 인력이 과연 있는 거냐. 이러한 비상시기에 어떤 참사가 일어날 경우 우리 당국에서는 정비해야 될 것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하루빨리 그걸 생각해서라도 의료 대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의료 붕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의료 참사라고도 부르고 싶은데, 대란이라는 것은 난을 누가 일으켰다는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그런 책임 공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의료인들에게, 사실상은 정부와 리더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원상복귀를 하고, 또 그걸 토대로 의료인들을 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호소하면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어줍지 않은 어떤 개혁이라는 것이 글로벌 팬데믹의 위기 앞에서
사실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특히 의사들을 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때그때 의료개혁에 대한 캐치프레이즈성 정책보다는 발생할 리스크를 언제든지 감내할 수 있게끔 참 마치 계란 노른자를 다루듯이 주의해서 정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무지무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코레스폰던스에 실린 H5N1 캐나다의 13세 소녀 사례, 점점점 인체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H5N1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레스폰던스니까 들어가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